여러분, 어제 식사 자리에서 혹시 무심코 집어든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독이라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음식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겁니다. 겉은 바삭하고 향은 고소하고 맛은 달콤하고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심 없이 먹어버리고 그 대가를 몇 년 뒤 건강으로 치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해치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음식 5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분식집에서, 냉장고 안에서 누구나 쉽게 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먹습니다. 결과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5위. 튀김 음식입니다. 특히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이 위험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풍겨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마트 반찬 코너에서 갓 튀겨낸 돈가스, 치킨, 튀김한 봉지를 보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겉은 노릇하고 바삭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숨은 기름입니다. 튀김용 기름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이미 변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식당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같은 기름을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 동안 재사용합니다. 이렇게 가열과 식힘이 반복되면 기름 속에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끈적끈적한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튀김 음식을 섭취한 후 단 1시간 만에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즉, 먹는 즉시 혈류가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손상은 쌓입니다.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모 어르신은 은퇴 후 매일 점심 집 근처 분식집에서 튀김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한두 개쯤 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 하셨죠. 하지만 5년 뒤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묻자 김 어르신은 고기보다는 튀김을 즐겨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반복된 산화기름이 혈관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튀김을 못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직접 조리할 때는 반드시 신선한 기름만 사용하세요.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고 튀김 대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선택이지만 10년 뒤 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4위. 설탕이 가득한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캔커피, 스포츠 음료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갈증이 날 때 콜라나 사이다를 벌컥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편의점에서 달달한 캔커피를 집어들면 당장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 한 캔 속에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설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병에 각설탕 15개, 스포츠 음료 한 병에 각설탕 6개.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음료를 마시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고 간은 그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시작이고 결국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70대 이모 어르신은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드셨습니다. 커피숍 가는 것보다 싸고 카페인도 있고 좋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정기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진단받으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캔커피 속 당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서운 점은 마실 때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기분도 좋고 오히려 활력이 생기는 듯합니다. 하지만 혈관과 간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몇 년 뒤 병이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인공 감미료 음료는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 감미료 역시 장내 세균을 교란시키고 혈당 조절을 방해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단순합니다.
단 음료는 특별한 날에만 즐기고 평소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10년 뒤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3위.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아침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반찬, 바로 햄과 소시지입니다. 아이들 도시락에도 자주 들어가고 아침마다 구워내는 집도 많습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이 익숙한 음식이 사실은 암을 부르는 위험 요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몇 년 전 가공육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발색제와 방부제입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은 고기의 색을 선홍빛으로 유지해주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매일 먹는 사람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가공육은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짭짤한 맛 때문에 중독처럼 계속 찾게 되는데 그만큼 위험도 쌓여갑니다. 한 60대 남성은 아침마다 베이컨과 계란을 드셨습니다. 단백질 보충도 되고 맛도 좋은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10년 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오랜 가공육 섭취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반찬이었는데라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햄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하로 줄이고 가능하다면 닭가슴살, 두부, 달걀 같은 대체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색깔이 예쁘게 유지되는 햄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5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잠시 뒤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고 가장 위험한 음식, 바로 라면과 트랜스 지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규제되거나 금지될 정도로 해로움이 입증된 식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서 반드시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설마 하고 계실 수도 있는 2위와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접하고 아마도 이미 즐기고 계실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위. 인스턴트 라면과 컵라면입니다. 바쁜 날 점심 혹은 늦은 밤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집에 몇 봉지씩 쌓아두고 컵라면은 여행길이나 사무실 간식으로도 늘 등장합니다. 저렴하고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 들어 있습니다. 컵라면은 그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물을 다 마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 하루치 소금을 단숨에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나트륨이 많은 식습관은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로 병이기도 하지만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즉, 라면을 자주 먹는 습관이 곧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면, 면발은 대부분 기름에 튀겨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된 기름 성분이 생기고 체내 염증을 일으켜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여기에 방부제, 인공 조미료까지 더해져 우리 몸의 대사에 부담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라면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박 모 씨는 은퇴 후에도 야식으로 컵라면을 자주 드셨습니다. 밥 차려 먹기 귀찮으니까 컵라면이 최고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어지럼증과 마비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평소의 나트륨 과잉 섭취가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면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빈도와 방식입니다. 먹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국물은 절대로 다 마시지 마시고 채소나 달걀을 곁들여 영양을 보완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위. 마가린 쇼트닝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식, 바로 빵과 과자, 도넛, 쿠키 같은 디저트입니다. 여기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명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독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과 쇼트닝을 만들 때 생기는 성분입니다. 값싸고 바삭한 식감을 내기 때문에 제과제빵 업계에서 널리 쓰여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즉, 혈관을 막히게 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트랜스 지방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빵, 크림 가득한 케이크, 바삭한 과자 속에는 아직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표시 성분에는 마가린, 식물성 유지, 쇼트닝이라는 이름으로만 적혀 있어서 소비자들이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최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빵집에서 빵을 드셨습니다. 밥은 부담스럽고 빵은 간단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건강검진에서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빵에 들어있던 마가린과 쇼트닝이 원인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뿐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단순히 혈관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빵을 고를 때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쇼트닝, 마가린, 식물성 유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피하세요. 버터와 천연 재료로 만든 빵이나 간식을 선택하세요. 혹은 집에서 직접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먹지만 생명을 갉아먹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위. 재사용된 기름으로 튀긴 튀김류. 4위. 설탕이 가득한 탄산음료와 캔커피, 스포츠 음료. 3위.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2위. 인스턴트 라면과 컵라면. 1위. 마가린과 쇼트닝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빵과 과자류. 혹시 이 5가지 모두 드시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줄여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줄여도 내일은 분명히 더 건강한 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바꿉니다. 여러분,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